잘 봐요. 경우의 수는 진짜 소원우비가 왜요? 오랜만에 동창했어? 같이 앉아요. 예. 소원우비가 그래서 경우에서 다 이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자, 잘 들어요. 경우의 수는 수학이긴 한데요. 수학에서 통계학, 이거 확률과 통계학은 사실 수학에서 좀 많이 벗어납니다. 파트가 완전히 쪼개져 있어. 저기 끝머리에. 수학에 두 개의 큰 줄기가 있는데 저기 밑에 있어, 밑에. 약간 그래서 막 대학교도 수학과가 따로 있고 통계학과가 따로 있어요, 따로. 몇 가지 이유들이 좀 있는데. 뭐 이런 걸 저런 걸 떠나서 경우의 수는 공부하는 방법이 앞단원들 공부하는 거랑은 그냥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 일단은 첫 번째가 뭐냐면 앞단원 같은 경우들은 생각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그쵸? 생각을 잘해서 막 그래프도 그려보고 막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경우의 수는요. 생각이 많으면 안 돼요. 경우의 수는 생각을 많이 하면 안 돼. 최대한 심플하게 내가 여기 만약에 경우의 수가 100가지가 나왔어. 만약에 그 100가지를 난 다 셀 수 있다. 난 100가지 다 셀 거야. 라는 마인드로 하셔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할까는 100가지를 세다 보면은 스스로 터득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가급적이면은 기술적인 것들을 연습하는 것보다는 머리를 순수 백지 상태로 만들어서 사건들을 정리하는 연습들을 하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집에 가면 맨날 책상 정리하고 청소하고 맨날 그러잖아요. 그쵸? 이 집 엄청 깨끗하잖아 너희들. 정리정돈 하는 거야. 경우의 수를 잘하는 사람은 딱 하나입니다. 정리정돈 잘하시면 돼요. 정리정돈만 잘하시면 돼요. 다 필요 없어. 여기 나와 있는 몇 가지 공식들 하나도 쓰지 않을 거야. 잘 세는 연습만 하셔야 되고 기술적인 거 다 던지십시오. 이거 합의 법칙이네 곱의 법칙이네 다 필요 없어요. 진짜 아무 필요 없어.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도 용어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지금 찍고 있니? 안녕. 사건은 어떤 실험이나 어떤 행동을 합니다. 주사위를 던지거나 동전을 던지거나 어떤 행동을 해요. 그때 나타나는 결과를 사건이라고 합니다. 뭐 주사위를 던졌어요. 1이 나오는 숫자 1이 나오는 사건. 그것도 사건이고요. 주사위를 던졌어요. 1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2가 나오는 사건. 또 사건이라 하고요. 주사위를 던졌어요. 짝수가 나오는 사건. 또 사건이라고 해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주사위의 눈 1, 2, 3, 4, 5, 6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의 상황을 설명하는 게 사건이야. 주사위를 던졌는데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이런 식으로. 이해되니? 두 번째, 경우의 수는 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가지수가 경우의 수예요. 이해했어요? 뭔 말인지? 경우의 수는 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가지수가 경우의 수야. 됐니? 내가 물어볼게 여러분. 주사위가 있어. 모두의 마블. 요즘 모두의 마블 하니? 너희도 했니? 한 적 있니? 그 옛날 아저씨들 가면네. 주사위 눈이 이렇게 하나는 1, 2, 3, 4, 5, 6이 있는 게 있고요. 어떤 주사위는 1, 1, 1 1, 2, 3개가 써져 있고 2가 하나, 2개 써져 있고 3이 하나 써져 있는 이런 주사위가 있다고 합시다. 무슨 뭔 말이요 하면 좀 나오는데. 자, 봐봐요. 그럼 첫 번째 이 주사위 A 주사위 B 주사위를 할게요. A 주사위를 던지면 나타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나옵니까? 몇 가지예요? 6가지예요. 그게 경우의 수예요. B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타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죠? 3가지예요. 1, 2, 3밖에 없어요. 이해돼요?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하셔야 될 텐데요. 주로 이런 특별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잘 다루지 않으니까 무시하시고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합의 법칙 의미 없어요. 이거 내가 설명해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당연하게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보시면 돼요. 곱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곱하기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하기를 줄인 게 곱하기이다. 문제를 보고 이건 독해력이 좀 필요합니다. 뭐 독해력까지 표현하는 것도 좀 민망한데 문제를 보고 이 상황을 이해하는 건 좀 많이 중요해요. 자, 한번 가볼까요? 배고프지? 네, 김밥 나라에 갑시다. 김밥 나라에 갔더니 김밥이 참치김밥, 치즈김밥, 돈가스김밥, 고추김밥 4종류가 있고요. 라면은 그냥 라면, 떡라면, 그 다음에 만두라면 3가지가 있고, 볶음밥은 김치볶음밥, 햄볶음밥, 뭐가 있니? 볶음밥이 있어요. 이 중에서 나는 먹방 유튜버가 아니야. 한 개의 음식을 먹을 거야. 몇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니? 물어보는 거야. 몇 가지 선택할 수 있죠? 몇 개? 10개예요. 이거 지금 생각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냥 자연스러운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선생님 김밥을 선택할 수 있는 게 4가지이고 라면을 선택할 수 있는 게 3가지이고 볶음밥을 선택할 수 있는 게 3가지니까 다 돼서 10가지예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뭐야 밥 10개 있잖아. 10개 중 하나 먹으면 돼요. 그냥 10가지. 자연스럽게. 이해되니? 어렵지 않아. 그 다음 주사위를 2개를 던집니다. 눈의 합이 11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몇 가지 있을까? 그 합이 11인 경우도 있을 거고 합이 제일 커봐야 얼마야? 10이니까 2가지가 있겠지. 1번 케이스 아니면 2번 케이스. 1번 케이스의 경우가 누가 있니? 5, 6이 나오거나 또는 6, 5가 나오는 거. 2번 케이스는 6, 6이 나오는 거. 이해돼야 안 돼요? 그래서 경우의 수가 총 해서 다 몇 가지? 3가지. 이해했어요? 그 다음 2번째는 두 눈에 뭐가? 차가 1 이하예요. 차가 1 이하면 차가 뭐 또는 0이거나 차가 얼마인 거? 1인 게 있겠지. 이거는 먼저 머릿속으로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차가 0인 거는 더블이네. 더블. 11, 22, 33, 44, 55, 66 이렇게요. 몇 가지죠 그래서? 몇 가지? 6가지. 차가 1인 케이스는 자 오케이. 차가 1인 거 하자. 중요해. 세 분이 가위바위보 하세요. 세 분이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 거예요. 다 늘어졌다. 가위가 졌어요. 하율 차가 1인 거 읊어주세요. 읊어보세요. 가요? 네, 다. 2, 1, 2, 1, 3, 2, 4, 3, 5, 4, 6, 5. 네? 아니. 끝이에요? 고민돼요? 지금 나의 말투로는 지금 여기서 끝난 것 같은 말투를 내가 던졌는데 난 더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말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분위기가 지금 거의 5개가 끝난 것 같은데 뭐 이런 분위기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더 있어. 그만해. 다섯 개? 오케이. 네 분. 안 내미신 거 가위바위보. 오, 다 주먹이야. 안 내미신 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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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두 분. 안 내미신 거 가위바위보. 오케이. 차가 1인 거 다하니 처음부터 다시 다 불러주세요. 다요? 네. 1, 1, 3, 4, 3, 4, 1, 2 아, 바꿔요? 아니나? 몰라요? 아니 눈치껏 하지 말고 자기 생각을 하라고 좀.
2, 3 3, 4 4, 5 5, 6 자 일단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쌤이 물어본 이유는 뭐냐면요. 차가 1인 숫자를 어떻게 찾고 있는지를 먼저 보고 싶었어요. 규칙성 없이 그러니까 자기만의 그런 규칙의 순서가 없이 막 부르는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지금 두 분은 정말 자기 규칙을 갖고 잘 불렀거든요. 정말로 자기 규칙을 갖고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규칙이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경우의 수는 잘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규칙이 있어야 돼. 첫 번째 하율이는 어떻게 했냐면은 뒤에 숫자가 1일 때에 차이가 1이 나는 숫자를 쭉 적었고 이렇게. 그리고 원래는 2를 말하려고 했지만 분위기상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가 들어서 멈췄습니다. 다은이도 마찬가지죠. 일단 5개 불렀어요. 역시 뒤에 거를 불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면서 불렀어요. 이게 뭐냐면 확신이 없다는 거거든요. 아직. 그럼 봐봐요. 이거를 생각해요. 주사위 2개 던지면 나오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입니까? 하율이한테 물어볼게. 하율이한테. 주사위 2개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죠? 36가지. 맞아요? 네. 확실하죠? 네, 확실해요. 36가지를 한번 불러보실래요? 아, 진짜 중요한 거야. 이 웃지 마, 진짜. 근데 지금 웃고 이 지금 전개하는 이 과정들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 경우수 빵점. 쌤이 이 부분을 이렇게 다 읽게 하는 이유가 다 있어. 진짜 중요해. 느껴야 돼. 이런 지금 아주 쉬운 문제에서도 확신이 없다. 아주 쉬운 문제에서도 분위기에 따라서 이걸 수도 같고 저걸 수도 같다. 이거는 주사위의 눈이 36가지의 주사위 눈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한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직접 봐야 돼. 그러니까 직접 다 쓰라는 거야. 36가지. 열심히 쓸게요. 불러요. 1, 빨리 불러도 돼. 1, 2, 13, 14, 16, 1, 2, 2, 3, 4, 1, 1, 3, 1, 3, 1, 3, 3, 4, 4, 5, 3, 오케이. 이 정도까지 하고 좀 할게요. 이 표에서 차이가 1이 나는 숫자를 골라보세요. 숫자를 보고 직접 차이가 1이 나는 거 골라봐. 뭐 있어? 첫 번째 줄부터 찾아봐. 뭐 있어? 1, 2. 또 두 번째 줄은 1. 또 2, 3. 세 번째 줄은 3, 2하고 3, 4. 잘 봐 여기에서 지금 1, 2 눈에 보이고 2 눈에 보이니? 36가지 중에서 저 두 개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36가지를 읊었잖아요 지금. 그쵸? 저기서 1, 2하고 2, 1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걸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어디에 있냐면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대왕 주사위, 앞에 있는 게 대왕 주사위, 뒤에 있는 게 작은 주사위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왕 주사위가 1 나오고 작은 주사위가 2가 나온 거라. 대왕 주사위에 2 나오고 작은 주사위에 1 나오는 건 다른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차이를 말할 때에는 1, 2하고 2, 1은 다른 겁니다. 순서상이에요. 순서상. 1,2하고 2,1이 다른 것과 똑같은 이유야. 순서상이라 그래. 순서가 달라지면 달라지는 거야. 1,2라는 점하고 2,1이라는 점 달라요, 같아요? 다르잖아.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다고? 뭔 쌍? 순서 쌍꺼풀. 순서쌍이라고. 순서쌍은 1,2하고 2,1이 다르고요. 이 순서쌍을 표현하는 기호는 소괄호입니다. 소는 누가 키워? 소는 됐니? 순서쌍이 있으면 뭐도 있겠니? 순서쌍이 아닌 것도 있겠지. 비순서쌍이 있어. 비순서쌍을 나타내는 기호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집합으로 썼던 브레이스 기호야. 비순서쌍은 1,2하고 2,1이 서로 뭐야? 같지. 1, 2를 원소로 갖는 거랑 2, 1을 원소로 갖는 건 서로 같지. 맞니? 내 말 알겠니? 수학 기호야. 이게 순서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받아들일까 생각하시고요. 쉬운 문제들을 온전하게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차이가 1인 이하가 되는 건 몇 개? 16가지가 되겠죠. 왜냐하면 차이가 1인 게 10개, 차이가 0인 게 6가지입니다. 이해했어요?
자, 그 다음에 현진이 류현진 씨가 왔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지금 류현진 야구 하니?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자, 마트에 갔습니다. 모자가 5개가 있어요. 오, 모자 예쁘다. 남자는 신사하고 중절모로 써야지. 무슨 소리야? 가볍게 야구 모자 쓰자고. 또 하나의 모자는 비니. 티셔츠. 나는 그림을 왜 이렇게 못 그리지? 뭐 아무도 입지 않을 것 같은 티셔츠입니다. 바지. 몰라. 5개 있어. 자, 뭐 어떻게 사기로 했죠? 모자 하나 고르고 티셔츠 하나 고르고 바지 하나 고르기로 했어. 이 경우 수가 몇 가지냐고 물어본 거야. 이해돼? 이 중에 하나 사는 거예요? 아니면은 각각 하나씩 3개 사는 겁니까? 문제가? 3개 사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씩 골라야 돼. 야, 이거 어때? 어떻게 나는 그림을 너무 못 그린다. 자기야 이 모자 어때? 자기야 이 모자 어때? 이 모자는 어때? 다 씌워봐야 돼. 자, 봐봐. 만약에 내가 얘를 씌웠다고 생각을 해보자. 얘를 씌웠을 때 상의를 입는 방법 몇 가지가 생기죠? 얘를 입을 수도 있고 얘를 입을 수도 있고 얘를 입을 수도 있는 거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 쟤 입고 얘 입었다고 생각하자. 됐니? 그 바지 몇 가지 나와? 내가 이렇게 모자하고 얘를 세팅했을 때 바지 고를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4가지 맞아요? 바지 안 입고 가면 안 돼. 경찰서에 잡혀가. 4가지 맞아요? 그럼 내가 얘를 골랐을 때 바지 고르는 게 몇 가지야? 4가지 맞아요? 내가 얘를 골랐을 때 바지 고르는 게 몇 가지야? 8까지 뜯어왔네. 훔쳐가면 안 돼. 얘 골랐을 때 바지 몇 개야? 4개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골라도 바지가 4개지. 잘 5개 아니에요? 5개. 4개. 숫자 잘못 나온 거야. 사러 가. 자, 여튼간에 봐봐.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모자를 어떤 걸 고르든지 간에 각각에 대해서 옷을 고르는 게 모자 4개 있으니 4개 있고 각각에 대해서 상의를 고르는 것이 몇 가지가 되고 3가지가 되고 또 그 각각에 대해서 바지를 고르는 게 몇 가지야? 4가지가 되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이 4가지에 대해서 각각 3가지씩 선택권이 생기고 그 12가지에 대해서 각각 4가지 선택권이 생기니까 그대로 곱해주는 거예요. 이해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왜 곱하는지 알겠니? 네,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4가지가 나오는 거야. 너무 당연하지만 그래도 좀 덜 당연하게 인지하면서 상황들을 보셔야 돼요. 아무리 쉬운 문제를 하더라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밑에도 마찬가지. 집에 가자. 집에. 그래. 쇼핑도 다 했으니까 집에 가자. 근데 집에 가기 전에 잠깐 그래도 공부한 척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스카이 한번 좀 들렸다 가야 됩니다. 학교로 가는군요. 네. 도서관에 들려서 책을 하나 골라서 학교로 갈 건데 갈 수 있는 길이 이렇게 있답니다. 이것도 생각하세요. 내가 집에서 도서관 갈 때 이 길을 선택할 수 있지. 이 길을 선택했을 때 학교를 고르는 게 몇 가지예요? 하나, 둘, 셋, 4개 나옵니까? 이 길을 선택했을 때에도 4개 나옵니까? 마지막 이 길 선택했을 때도 4개 나옵니까? 이해돼요? 그러면 각각 이 각각에 대해서 몇 가지씩 나와요? 4가지씩. 그러니까 이 3가지의 길에 대해서 각각 4가지씩 선택권이 생기니까 3 곱하기 4에서 12가지가 나오는 거야. 너무 쉽지만 온전하게 이해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이해했어요? 뿅! 간다. 가자. 1부터 100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100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는데 12의 배수 또는 1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라고 했어요. 이거는 내가 집합으로 표현할게. 경우의 수하고 집합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 12의 배수가 모여있는 집합이 있을 것이고 13의 배수가 모여있는 집합이 있을 거예요. 교집합도 있겠죠. 12의 배수는 1부터 100까지에서 총 몇 개입니까? 대충 뭐 때려봐. 8개 하면 28에 16 96이니까 8개 나오겠네요. 맞아요?
13은 몇 개 있겠습니까? 7개 정도 나오나? 7, 3에 21 맞네요. 7개가 있어요. 13은 이해돼요? 교집합은 몇 개 있어요? 교집합은 12의 배수인 거 13의 배수인 거 하나도 없지. 100보다 작은 숫자는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빵개. 그러니까 12의 배수인 거 8개 13의 배수인 거 7개 교집합은 없으니까 그냥 2개 돼서 몇 가지가 돼요? 15가지. 이해됐어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 뭐의 배수 또는 뭐의 배수 고르라고 했니?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 고르라 그랬어. 2의 배수, 5의 배수. 1부터 100까지에서 2의 배수 총 몇 개죠? 50개를 인정하는 부분입니까? 5의 배수는 몇 가주? 20개죠? 교집합은 누구의 배수지? 2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인 거. 2와 5의 공배수니까 뭐의 배수? 10의 배수. 10의 배수는 몇 개주? 10개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거는 50개에서 20개를 더한 다음에 10개를 빼니까 총 몇 개? 60개 치킨이 나왔네요. 이해했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 서로소입니다. 서로소. 서로소. 너하고 나하고는 맞는 게 없어. 맞는 게 없어. 너랑 나랑은 서로소야. 우리 헤어져. 서로소를 판단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어떤 특정한 숫자 봐봐. 5하고 14가 있어요. 어떤 특정한 두 숫자가 서로소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오케이. 승빈 5하고 14는 서로소입니까? 어떻게 판단하는 거죠? 공약수가 1밖에 없어요. 오, 맞아요. 그러면 말입니다. 숫자를 좀 키워보겠습니다. 괜찮겠어요? 2의 5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랑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7이랑 서로소입니까? 서로소가 아닙니다. 둘 다 2가 2라는 소인수가 들어있잖아요. 둘 다 뭘로 나눌 수 있어? 2로 나눌 수 있어. 3으로도 나눌 수 있어. 같이 나눌 수 있는 게. 그 서로소가 아니에요. 같이 나눌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이해돼요? 같이 나눌 수 있는 게 있다. 얼마나 기분 좋은 소리입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이거하고 이 둘은 서로 소입니까? 네, 맞습니다. 같이 나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죠. 왼쪽은 2하고 7로 나눌 수 있는데 오른쪽은 3과 11로 나눌 수 있으니까 나눌 수 있는 게 없네요. 그렇죠? 이처럼 서로 소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은요.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소인수를 같이 갖고 있지 않다라면은 서로 소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이해되었니? 그러면 생각해봐. 100과 서로 문제에서 지금 100하고 서로 소인 거 찾으라 했지. 오케이? 그러면 100과 사전을 봐야지. 무슨 소리야? 100이라고 하는 것은 소인수 분해하니까 얼마가 되니? 2하고 5가 되니? 그러면은 100하고 서로소가 되려면 그 숫자에는 이걸 소인수 분해했을 때 2가 있으면 아니래요. 맞니? 3이 있으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맞니? 5는요 아니래요. 7은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11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니까 소인수가 서로소가 되려면 그 소인수에 뭐하고 뭐만 없으면 돼? 2하고 5만 없으면 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숫자가 2의 배수가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니면 돼요. 2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닌 거 찾으면 돼. 그게 100하고 서로소인 거야. 내 말 알겠니? 이해했어요? 그럼 12하고 서로소인 숫자는 어떻게 찾아야 돼? 12하고 서로소인 거 어떻게 찾지요? 뭐의 배수랑 뭐의 배수를 피해야 될까요? 2의 배수하고 3의 배수를 피하면 돼요. 나머지 서로소예요.
내 말 알겠니? 이해했어요? 그럼 이거는요 20이 아니죠. 20은 2 곱하기 5의 제곱이 2의 제곱 곱하기 5거든요. 얘하고 서로 소인 거 뭐예요 그러면? 2의 배수 아니고 5의 배수 아닌 거죠. 10은 2 곱하기 5예요. 10하고 서로 소인 건 뭐예요? 2의 배수 5의 배수 아닌 거죠. 똑같아요. 100과 서로 소인 거, 20과 서로 소인 거, 10과 서로 소인 거 다 똑같습니다. 내 말 알겠니? 무슨 말인지? 자, 보자. 그럼 100과 서로 소인 숫자를 찾으라고 했는데 100과 서로 소인 것은 위에 보면 돼. 2의 배수가 되면 안 되고 5의 배수가 되어도 안 되니까 이해돼? 어디에 있는 숫자를 찾아야 돼? 여기 바깥쪽에 있는 숫자 찾아야 돼. 이해했어요? 아까 안쪽에 몇 개였어? 다 해서 60개 치킨 나왔지? 바깥에는 몇 개야 그러면? 40개 치킨.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하셔야 됩니다. 연습 안 하고 넘어가도 될까요? 뿅. 이야. 다음은 이 방정식의 해를 찾으라는 거야. 몇 개인지. 봐요. x 더하기 2y 더하기 3z는 얼마? 11이다. 자, 이건 내가 밑에 해설지 보지 마시고 시간을 드릴게요. 딱 2분 정도만, 1분만 드릴 테니까 직접 찾아보세요. 해요. 다 찾아보세요. 지금. 확대시켜서 칠판 보시고 해야겠어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어떻게 찾는지만 볼 거야. Z. 네, 됐습니다. 다 왔어요. 자, 이 문제는 푸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봐보실래요? x에다가 1 넣기 시작하신 분들은 아마 고민이 많이 됐을 겁니다. x가 1이고 y가 1이면은 3이니까 넘어가면 8이 되어서 안 되고 y가 2이면 5니까 넘어가면은 2 하나 찾았다. 그리고는 x가 1이고 y가 3이면은 7 넘어가니까 안 되고 x가 1이고 y가 4이면은 안 되고 지금 이거 안 되네. 자,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 이 과정이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x를 기준으로 문제를 쪼개고 있기 때문이에요. 문자가 2개인 경우도 괜찮은데 3개니까 너무 복잡하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쵸? 얘는 하나를 고정시켜서 변수가 아니게 만들고 시작하는 거야. 무슨 뜻이냐면 그것도 개수가 작은 걸 쓰는 게 아니라 먼저 큰 덩어리들부터 생각하는 게 훨씬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면 z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z가 1일 때 이렇게요. x 플러스 2y는 그럼 얼마예요? 8인 걸 찾는 거예요. 오케이? 이때에도 개수가 큰 것을 기준으로 카운트를 해야 돼요. y가 1일 때 오케이, x는 6. y가 2일 때 오케이, x는 4. y가 3일 때 오케이, x는 2. 이렇게요. y가 4이면 x는 0이니까 안 되고요.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큰 수, 개수가 큰 수를 기준으로 분류해야 돼. 지금 몇 개 찾았니 내가? 6,1,1, 4,2,1, 2,3,1 3개 찾았어요. Z 1인 거 다 찾았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 Z가 얼마인 거?
개수가 큰 걸 기준으로 하는 거야. 그럼 다시 써. x 플러스 2y는 얼마가 돼야 돼? z가 2면 6이니까 넘어가면 5니? 그러면 이때 x를 기준으로 세는 게 아니라 누구를 기준으로 센다고? y 개수가 크니까. 그럼 x는 얼마? 3. y가 2이면 x는 1. 이해해요? 그래서 경우수 몇 개? 2개. 안 될 때까지 계속 해봐야지. z가 3일 때도 가볼게. 3이면 x 플러스 2y는 얼마가 되지? 2가 되지. 이때에는 y에다 LDF 하니까 안 되네요. 그래서 경우의 수는 딱 이렇게 몇 개? 5개가 존재합니다 라고 푸셔야 돼요. 개수가 큰 것부터 카운트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1이라고 변수가 3개가 다 있는데 변수로 놓지 말고 z때 그냥 1 대입해서 z가 1일 때는 얼마지? z가 2일 때는 얼마지? z가 3일 때는 얼마지? 이렇게 분류하고 정리하면서 가는 게 제일 중요해. 경우의 수는 그냥 생각난 대로 쓰고 보이는 대로 쓰시면 경우의 수 절대로 못합니다. 정리정돈을 잘하는 게 경우의 수에서는 가장 중요해요. 아시겠어요? 개수가 큰 것 위주로 정리를 해라. 너무너무 중요하다. 뾰로롱 뿅. 와우. A, B, C, X, Y, Z를 모조리 전개하면 항이 도대체 몇 개나 나올까라는 건데, 이 아이는 봐요. 우리 모조리 전개할 때 이렇게 하나씩 다 곱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씩 다 곱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또 곱했을 때 뭐가 문제냐면 동류항이 나오게 되면 동류항을 정리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케이스는요, 동류항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쵸? 동류항이 나올 수 없어. 다 문자가 달라버리니까 동류항 안 나와. 그러면 또 생각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까 그 옷 고르는 것처럼 여기에서 하나 고르고, 여기서 그러니까 상의를 하나 고르고, 여기에서 하나 골라, 여기서 하의를 하나 골라가지고 둘을 조합하는 걸로 생각하면 돼요. 내가 상의는 A 입고 하의는 X 입어야지, A하고 Y 입어야지, A하고 Z 입어야지. 이렇게 되니 여기서 고를 수 있는 문자가 몇 개? 여기서 고를 수 있는 거 몇 개? 3개. 그래서 총 9가지 경우의 수, 항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자, 계속해서 해볼게요. 아래에 있는 문제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항이 몇 개 나옵니까? 245번. 몇 개 나와요? 동류항 나올 수가 없어요. 그쵸? 몇 곱하기 몇? 2 곱하기 2에서 4개 나오게 되고, 얘는 항이 몇 개 나옵니까? 자, 정현, 요거 항 몇 개 나오죠? 6개입니다. 몇 곱하기 몇? 오케이. 그 빼야겠죠? 안 돼. 왜 빼? 항은 여기 다 더하는 거야. 왼쪽에서 4개 나오고 오른쪽에서도 6개 나오는데 다 합쳐서 몇 개 나와? 10개 나오는 거야. 빼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246번. 시브자리, 이르자리 두 자리 숫자를 만들 건데, 시브자리 숫자는 반드시 홀수가 되어야 하고, 이르자리 숫자는 뭐가 돼야 된대? 소수가 돼야 된대. 그러니까 10자리가 될 수 있는 숫자는 1, 3, 5, 7, 9가 되고, 이르 자리는 소수니까 2, 3, 5, 7, 4개 나오지 않겠니? 아까랑 똑같아. 상의, 티셔츠 5개 중에 하나를 고르고, 하의, 바지 4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건 똑같은 거야. 경우 수가 몇 가지 나옵니까? 이 5개에 대해서 각각 4가지씩, 5가지에 대해서 각각 4가지씩 경우가 나오니까 얼마? 20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됐어요? 그 다음 247. 서로 다른 3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나오는 세 눈의 수의 곱이 홀수인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서로 다른 주사위 3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나오는 세 눈의 곱이 홀수인 경우의 수. 주사위 A 주사위가 있고 B 주사위가 있고 C 주사위가 있어. 근데 여기들을 다 곱했는데 뭐가 됐어? 홀수가 될 때. 얘들아, 다 곱해서 홀수가 되려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야 되지? 세 수가 어떻게 해야 돼? 짝수가 한 번이라도 곱해지면 짝수가 돼요.
세 개를 곱했는데 홀수가 된다는 말은 세 개가 모두 홀수라는 뜻이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A가 될 수 있는 거 몇 가지? 1, 3, 5, 세 가지. B가 될 수 있는 것도 1, 3, 5, 세 가지. C도 1, 3, 5, 세 가지니까. A가 1, 3, 5 나왔을 때 각각에 대해서 B 세 가지씩 나올 수 있고 그 각각 9가지에 대해서 각각 세 가지씩 나올 수 있으니까 27가지라고 구할 수가 있겠어요. 이해했어요? 뾰로롱? 와우! 약수의 개수야! 그 다음에 동전 개수가 나오겠지가 안 나오네. 동전 언제 나오니? 아, 발전해져 있어. 자. 나경이 영어 끝났니? 영어 앞당겨진 거죠 지금 다. 그 말은 즉슨 오늘 어차피 영어 없었지. 뒤에 어려웠었지. 그 말은 즉슨 내가 수업 다 할 수도 있다. 분위기 살짝 보고 괜찮은 것 같으니까. 그렇죠. 자, 볼게요. 자, 일단은 쉬운 거 먼저 한번 봅시다. 요거부터 볼까요? 도로만 경우에서. 네네. 첫 번째 A 도시 안산이고요. B 도시 부산입니다. 안산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경우수를 구하시오. 중간에 천안을 거쳐서 갈 수도 있고 대전을 거쳐서 갈 수도 있어요. 그럼 얘는 이제 두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C를 거쳐서 B로 가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D를 거쳐서 B로 가는 방법이 있겠지? 그럼 C를 거쳐서 D로 가는 방법 몇 가지예요? 세 가지 길 중에 세 가지 길을 선택해야 되니까 3 곱하기 3 아래는 2 곱하기 3 오케이? 윗길 아니면 아랫길이니까 두 개를 뭐 해줘야 돼?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9 더하기 12가 되어서 얼마? 21개 나올 수 있습니다. 됐어 이거? 이해되니? 두 번째 동건이하고 수진이가 A에서 B로 같이 갑니다. 그런데요 둘은요 어저께 헤어졌어요. 아 슬프다. 그래서 한 사람이 간 곳은 다른 사람이 지나가지 않아요. 한 사람이 지나간 중간 도시라 했지 않습니까? 한 명이 만약에 천안을 거쳐서 가면은 다른 한 명은 대구를 거쳐서 가야 돼요. 꼴도 보기 싫어. 보기 싫어 죽겠어. 아니야. 만나면 눈물 날 것 같아가지고. 이해해요? 문제가 너무 슬프지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경우가 나눠집니다. 동건이가 위로 가고 수진이가 아래로 갈 수 있겠죠. 맞아요. 그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이 경우는 어떻게 되겠니? 동건이가 위로 가는 경우의 수. 동건이가 위로 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예요? 3 곱하기 3이니까 동건이가 위로 가는 경우의 수가 9가지지. 이해돼? 이거 잘 봐야 돼. 수진이가 아래로 가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6가지야. 잘 봐야 돼. 이 둘은 같이 가고 있어. 아니 동시에 가고 있어. 동건이 9가지 중에 한 가지를 볼게. 동건이가 이렇게 갔다고 치자. 9가지 중에 한 가지야 지금. 됐지? 이렇게 갔을 때 수진이가 갈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생기는 거야? 동건이가 이렇게 갔어. 수진이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몇 가지? 여러 가지? 자, 몇 가지야? 나뭇가지? 가지 하네. 뭐야? 6가지. 그렇죠! 잘했어! 따봉. 동건이가 이 길로 갔을 때 수진이가 몇 가지 나와? 6가지. 동건이가 그러면 이 길로 갔을 때 몇 가지 나와? 6개. 동건이가 이 길로 갔을 때에는 6개. 동건이가 이 길로 갔을 때 동건이가 그 9가지의 길 중에 어떤 길을 가더라도 수진이가 갈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그럼 이거 둘이 곱해야 돼? 더해야 돼? 곱해야죠. 9가지에 대해서 각각 6가지가 나오니까. 이해되니? 이게 동건이하고 수진이가 동건이가 위에 천안 거쳐서 가는 방법, 수진이는 대구 거쳐서 가는 방법이야. 6, 9, 54개 됐니? 근데 뭐 할 수도 있어? 위아래 바꿀 수도 있지. 똑같겠네. 곱하기 얼마? 2까지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108가지. 이 문제 제대로 이해해야 돼. 왜 곱하는지를 이해해야 돼.
문제 풀기 힘들 때에는 반드시 하나씩 다 따져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색칠하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색칠하기 이거 어떡하지? 볼까요? 중학교 때에도 비슷한 문제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어서지 않습니다. 한 명에게 시킬 거고요. 게임을 하나 할 거예요. 일어서지 않습니다. 원래 일어서는 게임이거든요. 눈치 게임 할게요. 시작. 눈치 게임 알지? 1부터 7까지 말하는 거. 동시에 말하거나 마지막 말하는 사람 지는 거. 시작한 거예요? 시작했어요. 한 명은 1. 2 4 하율이가 하고 싶어가지고 저 배려심 높은 친구. 아니 그러다 누가 동시에 말하면 어떡하려 했어. 네가 한다 하지. 이야. 못 잡았다. 하율! 하율의 움직이는 성님. 자, 이 그림 보이시죠? 여기를 5색으로 칠할 거예요. 칠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하율이가 직접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어디부터 칠할까? 오케이. 몇 가지? 5가지. 그 다음 어디 칠할래? 몇 가지? 네. 확실합니까? 네. C는요? 3가지. 확실합니까? D는요? 2가지. 확실합니까? E는요? 1가지. 한 가지. 여기 볼게요. 같은 색을 중복해서 쓸 수 있습니다. 혹시 이거 보셨나요? 중복. 네. 이미 많이 지났죠. 지금 겨울인데 중복은 한참 지났어요. 여기서 다시 할게요. 네. C에는요? 방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또 갑니다. C는요? 3가지. D는요? 3가지. 확실합니까? 네. 어떤 색을 피해야 되죠? 어디에 칠한 색깔을 피해야 하지? D에 칠할 때. 잘 들어야 돼, 얘들아. D를 칠할 때. 3가지라 했잖아요. 원래 5가지 색인데 2가지를 못 칠하는 거잖아요. 네. 왜 2가지를 못 칠하죠? A하고 C에 칠하는 색깔을 피해야 되니까. 오케이. E에는 몇 가지예요? 3가지. 확실합니까? 네. 좋습니다. 여러분 긴장 풀지 마세요. 언제든지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이거 들어 볼게요. 얘는 4색입니다. 4색. 칠해볼까요? 어디부터 칠할래요? D. 오케이. 몇 가지? 4색입니다. 4가지. 4가지. 그 다음 요도 중복돼요. 네. A. 3가지. 확실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대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그래요. 어떤 색을 피해야 되죠, A는? B. BH라는 색깔 피하면 되니까 확실하죠? 네. C는요? 2가지. 확실합니까? 네. 마지막 D는요?
경험 때문에 그래 지금. 뭔가 색칠하게 문제를 풀 때 뭐 이상한 거 있긴 했었는데 그 기억은 안 나네. 이게 그거인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 과거의 경험으로 바탕으로 삼지 말아 보시고요. 이것만 보고 판단해 보세요. D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현재 몇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2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네. 그럼 그 2가지가 확실한지를 봐야 돼요. 왜 내가 2가지라고 했지? 그러니까 못 칠한 색깔이 2가지네. 이 색이랑 이 색을 피해야 되네. 확실하게 2가지가 맞나? 네, 맞죠. 맞아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 저 위에는 4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이고요. 잘했어요. 왜 자신이 없어? 그 다음 이것도 해볼게요. A, B, C, D가 있어. 하율이 제외하고 눈치 게임 시작. 방금 누구야? 너도 했고 한 사람 손 둘. 그 3명 들은 것 같은데 아니야? 둘이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뽀 오케이. 진영 4색으로 칠하겠습니다. A에 칠할 수 있는 거 B는 C는 꼭 끝점에서 만나는 것은 만나는 게 아니에요. 3개. D는 확실합니까? 확실합니까? 오케이. 마지막 이 부분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왜 확실하지 않냐면 정현이가 이야기해 줄 거예요. 혹시 확실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2가지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나요? 확실해요? 오케이. 혹시 자기는 2가지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든다. 승빈이? A랑 C랑 색이 같을 수도 있대요. 그쵸? 색이 같을 수도 있어요. 이 둘이 붙어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색이 같아버리면 한 색만 피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2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가 되죠? 3가지가 돼요. 요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나 아까 쌤 계속해서 Are you sure? 라고 계속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각들을 확실하게 본인들이 그냥 관성에 의해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딱 이 문제 하나를 보고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들일 때 이게 정말 확실한 것인지 본인이 확신을 가지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니? 근데 이 색칠하기 문제는 어떤 문제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확실하게 경우의 수가 나오는 문제들이 있고 어떤 문제들은 마지막에 확실하지 않은 문제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해되니? 마지막에 확실하지 않은 문제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원인을 제거하면 돼요. 원인 제거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배워왔던 거야. 만약에 어떤 절대값이 있는 방정식이 있어. 예를 들어서 절대값이 있는 방정식이 있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일반적으로 풀었니? 이거 못 풀었지. 왜냐면은 이 안에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 몰라. 모르잖아.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문제를 못 풀었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지. 문제를 못 푸는 이유가 뭐예요? A하고 C가 같은지 다른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거 푸는 방법을 생각해봐. 이거 어떻게 풀었어? 그래가지고 그렇지. 양수일 때하고 음수일 때는 날 쪼개버렸잖아. 상황을 이렇게. 이해돼? 그럼 나눠가지고 풀었잖아. 한 번에 못 푸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A하고 C하고 같은 색인지 다른 색인지 몰라서 못 풀겠어요. 사건을 나눠서 풀어. A하고 C가 같은 색일 때랑 A하고 C가 다른 색일 때를 나눠서 푸는 거야. 똑같이. 상황이 둘로 나눠질 때에는. 이해했니?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하셔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된다고. 아, 내가 칠해보니 하니 야, D에 칠할 수 있는 게 불분명해. 왜 불분명해졌어? A씨가 같은지 다른지를 모르잖아. 그러면 뭐 간단하지. 같다고 생각하고 한번 계산해보고 다르다고 생각하고 한번 칠해봐 라는 거야.
AC가 같다고 생각하고 색깔을 칠해볼까요? A 같아요 지금. A에 칠할 수 있는 거 몇 개? 4개. C에 칠할 수 있는 거 몇 개? 1개이, 왜냐면 색이 같으니까. 이해했어? 그러면 색이 같아 지금 여기 둘이 뽀로롱 뽀로롱. B에 칠할 수 있는 거 몇 개예요? 3개. D는요? 3개. 그래서 이만큼이 나와요. 4, 9, 36. 두 번째 AC가 다를 때 AC가 다르면 A에 먼저 칠해 4개. C에 칠해 3개. 이해돼? 그 다음 B에 칠하자. 몇 가지 색 칠할 수 있어? 몇 가지 색 피해야 되니? A도 피하고 C도 피해야 돼. 몇 가지? 2개 피해야 되니까 B는 몇 개? D도 2개. 그래서 얘는 48개 이렇게 나오게 되어서 이거 1번 케이스 아니면 2번 케이스니까 둘이 합쳐서 얼마? 84가지입니다 라고 계산하시는 거예요. 이해해요?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것은 우리가 이미 사실은 중학교 2학년 때에도 내신 대비를 하면서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건 뭐냐면은 생각하는 방식이